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1인 개업 공인중개사들 말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계신 분들, 중개보조원분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소위 중개사고를 냈을 때 이때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 될까, 보통 판결을 받을 때 몇 퍼센트 정도로 책임을 부담을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번 내용의 판례는요, 제가 평소처럼 이렇게 판결문을 갖고 와서 찾진 않고요, 제가 평소에 즐겨보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협회에서 주신 책자예요. 소책자라서 이 책을 인용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이 영상에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압축을 해서 사안부터 해서 어떤 경위가 돼서 이렇게 일이 일어났는지, 법원의 판단, 결문까지 결어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압축을 드릴 거고,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원문으로 전체 글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직접 타이핑을 해서 제 영상 본문 하단에 제가 타이핑한 내용을 다 적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사례의 주제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중개사고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다들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사실 전문 자격증으로서의 지위나 입지는 객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전문 자격사들을 공부할 때 그 해당 자격사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 직원과 사무직원 등을 고용하였을 때 위법행위를 했거나 사고를 저질렀을 때는 그 해당 전문 자격사 및 그 사무소의 책임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거의 공통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문상 규정들이 대부분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해당 어떤 다른 전문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도 해당 법을 공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부하신 내용들을 보시면 맞아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사무직원이든 고용직원이든 직원입니다. 대표자가 책임 소재가 있다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가늠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 중개보조원이 어떤 과실을 해서 중개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과실 책임을 같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오늘 사안의 내용 경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자, 이제 피고가 소송을 당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일을 저지른 분은 중개보조원입니다. 아버지가 개업공인중개사고 아들이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데 아버지 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원룸을 이 사건에 해당 물건지인 원룸 주택에 2016년 6월에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전속 중개 계약서를 체결했대요. 전속 중개 계약서는 참고로 뭐냐면 이 부동산하고만 거래할 거라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서 어떤 계약을 하고 싶으면 이 집에 한해서는 그 부동산에 무조건 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뭐 이런 계약서를 잘 쓰지는 않고요, 실무상에서는 그냥 이사장님한테만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딴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은 이 부동산에 연락하세요 라고 해주십니다. 이렇게 월세 계약에 관한, 월세 계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고 인감증명도 교부를 받았대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에요. 이제 피고의 아들이죠. 중개보조원인 아들이 아버지의 중개사무소를, 아버지는 잘 안 나오시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대요. 자, 그러면서 원룸 주택의 한 호수에 임대보증금 1억 6천만 원, 그리고 계약기간 2년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속중개계약서 위임장을 복사해서 교부하면서 피고의 계좌로, 공인중개사의 계좌로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입주했대요. 사실 위임을 받았어도 계좌 명의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이 공인중개사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부분은 사실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체결 권한을 위임하고 보증금의 수령 권한까지 위임을 했으니까 이렇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수령을 했겠죠.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피고의 아들이 이 사건의 원룸 주택이 있잖아요. 그 1억 6천에 계약한 그 주택을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위조를 해서 월세 120만 원으로 사용기간 6개월짜리로 위조를 해가지고 임대인한테 교부했대요. 그러니까 원고가 이렇게 계약을 한 적도 없는데, 원고라 하면 지금 손해를 본 이 보증금을 지급한 피해자겠죠. 피해자가 전세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월세 120만 원짜리 계약서를 위조를 해서 집주인인 임대인, 그러니까 아까 위임 계약을 맡겼던 그 임대인한테 허위로 이 문서를 보여준 거예요. 월세 120만 원짜리 계약했습니다 라고 하고, 근데 예치금을 120만 원으로 했대요. 이 계약서를 작성한 걸 위조해가지고 임대인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놓고 문제는 피고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까 중개보조원이 1억 6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대요. 와, 참 대단합니다. 진짜 보통의 그런 정신 상태나 깡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소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소송을 하고 재판에 가게 된 겁니다. 법원의 판단을 한번 보면요, 원고는 임대인한테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사건의 위임장은
월세 계약에 관한 위임이라고 표기된 점, 전속 중개 계약서에도 월세 임대차 계약의 체결 이라는 점만 기재되는 점에 비추어서 전세 계약의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월세 계약이라는 단어를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월세 계약만 지금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은 위임의 범위가 없겠죠. 자, 그래서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런 수권 범위에 대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직무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이유로 일부 원고에게도 책임을 부과를 한 거죠. 이 해당 사건의 피고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중개사를 믿고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을 믿고 계약한 이 원고, 그러니까 피해자는 무슨 잘못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거를 뭐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해봤어야 한다, 이 대리권이 수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봤어야 라고 한다, 그래서 이 원고에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한 부분은 조금 제 생각에는 아쉽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임장 인감증명 본 것만으로도 잘 모르는데 그걸 보여주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거 이렇게 적법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보여줬는데 과연 거기서 집주인한테 확인을 하면서 대리권의 수여 범위가 확실한지 표현 대리는 아닌지 이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상식선에서 제 생각에는 사실 그러긴 힘들다고 봐요. 자, 그래서 다음 피고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 사건 중개사무소 대표자 명의로 사용하도록 대여했고, 직접 고용관계는 아니더라도 대외적으로 피고와 자신의 아들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해서 대법원 2011-68609 판결을 또 인용을 했어요. 이런 판결이 있었나봐요, 비슷한 게. 책임 제한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원고, 그러니까 보증금 피해자가 중개 보조원도 아닌 등록된 보조원도 아니고 그냥 중개사의 아들이라고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점, 대리권 범위에 대해서 확인하지도 않고 그 확인이 어렵지 않은데 확인하지 않은 점,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의 계좌로, 그러니까 집주인 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한테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아서 이렇게 일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서 피고 협회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원고의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고 계약을 해? 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중개사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쨌든 판결이 이렇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예방책이 아닌 사후 구제 수단으로 이런 방안들이나 법조문들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고, 민법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뜨거운 감자가 되어야 수정이 돼간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기 돈을 자기가 지키려면은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아는 방법 말고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중개사 입장에서도 듭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명의대여 사안으로는 책임 범위는 손해의 50%라는 판결이고, 동일한 목적물을 피고인의 아들이 횡령해서 손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50%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별도 판결이 또 있었다. 중개보조원의 과실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서 무과실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말 그대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 소재가 있다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명의대여의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해당 부동산 사무소를 총괄하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의 결어문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원고는 돈을 1억 6천만 원을 뜯긴 원고는 8천만 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8천만 원을 잃게 된 거죠. 그러면 이 8천만 원은 결국에 피고인,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인 아들이, 무자격자이자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아들이 8천만 원을 그냥 써버린 사건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황당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제가 영향력이 별로 없는 저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항상 꼼꼼하게 명의자 그리고 이 금전관계에 대해서 2번, 3번 번거롭게 하더라도 그렇게 꼭 확인하시라는 거,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이 모든 내용의 타이핑을 다 쳐서 영상 본문에 남겨드리고, 출처는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가이드라는 책자를 참고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 많은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